예, 안녕하십니까. 최대집입니다. 오늘은 지난 28일 있었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발언에 대해서 제가 최근 제 페이스북에 공직자로서의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비판적인 논점을 제시한 것이 있는데, 그 글을 읽어드리면서 조금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공직자의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인간적으로는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 발언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윤석열 후보 박근혜 대통령 수사가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니라는 제목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어제 28일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는 제가 아무리 공직자로서 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나 정서적으로는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인간적으로 갖고 있다. 이런 발언을 12월 28일 질문을 받고 윤석열 후보가 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잘못된 발언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 사이 특검 수사팀장으로서 그 직분에 걸맞는 일을 했다면 당연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무혐의로 종결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검사가 당시에 2016년 12월 초부터 2017년 2월 말까지 박영수 특검의 국정농단 사건, 소위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이었죠. 특검에서 실질적인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을 총괄하는 특검 수사팀장의 직위를 맡았고, 거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나중에 뇌물죄로 기소가 되고 최종 재판에서 판결 선고까지 모든 범죄 사실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부당한 법리,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 그 실무선에서 모두 나왔습니다. 당연히 그 뇌물죄는 정말 당시 특검에서 또 이은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검사로서 직분을 제대로 했으면 당연히 무혐의 종결됐어야 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도대체 무슨 직분에 맞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까? 다음 2017년 5월에서 2019년 7월 사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박근혜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사건, 즉 국정원 특활비와 총선 개입 사건 역시 윤석열 후보가 중앙지검장으로 직분에 걸맞는 일을 했으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것도 불기소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원래 뇌물죄는 특검의 수사 결과 2017년 상반기에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이 됐던 것이고, 2018년 초에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이 됐을 때 국정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서 사용한 것이 그게 바로 국고손실죄였다. 강요, 직권남용 여러 가지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4월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총선에 공천에 개입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총선 개입이었다. 총선 개입 행위를 한 것이고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 이걸로 또 기소를 했습니다. 이것도 그동안의 관행, 그리고 법리에 비춰봤을 때 이걸 도저히 국고손실죄라든지 직권남용, 그리고 대통령이 총선에서 여러 가지 어떤 자신의 어떤 집권 여당의 총선이나 이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개진하는 것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어느 정권도 다 해왔던 일입니다. 이것을 또 범죄다 해서 기소를 한 것이 나중에 다 이것도 대법원에까지 가서 전부 국정원 특활비는 징역 5년, 그리고 총선 개입 선거법 위반은 징역 2년으로 확정이 됩니다. 더군다나 국정원 특활비 같은 경우는 이제 국고손실죄라고 해서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이게 중앙지검장 때 한 일입니다. 이게 직분에 의한 일이었습니까? 다음에 2019년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완전히 종료됐을 때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더 구속시켜두기 위해 총선 개입 사건에서 확정된 징역 2년형의 집행을 개시한다는 소위 꼼수를 동원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구속 연장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날 처음으로 구속이 됐고 한 사건에서 한 재판부에서 1심에서 구속시킬 수 있는 최대 기간은 2개월씩 연장해서 총 6개월입니다. 1심 판결 나기까지 6개월 동안은 구속시켜둘 수 있는데 6개월까지 구속을 했는데도 1심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2017년 3월 31일에서 2019년 4월 16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벌써 2년이 벌써 넘는 기간이죠. 그 2년에 가까운 시간을 몇 번을 이때도 꼼수를 동원해서 사실상 불법적으로 이 혐의 또 이 법원 2심, 3심이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불법적으로 구속을 연장을 해왔던 거예요. 거기에 자기들은 나름대로 어떤 실정법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법의 그 허점을 이용해서 계속 구속을 2년 이상 해왔던 겁니다. 더 이상은 구속을 더 연장시킬 수가 없던 시점인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2018년 하반기 때 총선 개입 혐의가 윤석열 중앙지검장일 때 기소했던 총선 개입 혐의가 징역 2년형의 유죄로 확정이 됐습니다. 항소심까지만 하고 이것은 서로 상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항소심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2019년 4월 16일 날 구속을 더 이상 구속 연장이 어렵게 되자 그때부터 바로 이미 확정된 총선 개입 혐의, 총선 개입 선거법 위반죄에 징역 2년의 형을 이때부터 집행한다. 이런 명목으로 다시 서울구치소에 계속 구속을 연장을 시켜버린 겁니다. 기결수 신분이다. 징역 2년의 형을 다시 이제부터 개시한다. 그럼 교도소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다른 어떤 사건, 뇌물죄 등이 여전히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속이 연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 측에서는 바로 다음 날 4월 17일 날 형집행 정지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 형집행 정지는 총선 개입,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형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었습니다. 만약 이게 받아들여지면 더 이상은 다른 뇌물죄 등으로는 구속을 더 연장시킬 수가 없고, 선거법 위반으로 형이 이제 개시가 됐는데 형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은 풀려나는 것이죠.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2016년 4월 17일 날 박 대통령 측이 제기한 형집행정지 신청은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지검장에 의해서 바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부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석방이 됐는데 4년 9개월간 그 박근혜 대통령이 영어몸이 돼서 그 옥고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과연 이것이 공직자로서 자신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직분을 다한 겁니까? 권한을 남용하고 악용하고 오용을 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또 윤석열 후보는 2019년 11월 8일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청와대 민주당 등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난데없이 윤석열 검찰총장 자신 의지로 세월호 사건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수사를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윤석열 당시 총장은 세월호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이번에 정리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주요 언론들이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이 수사단의 수사를 직접 지휘할 것이고 특수단을 통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분 단위로 모든 것을 꼼꼼히 점검하는 백서식 수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이 이 수사를 직접 지휘할 것이고 특수단을 통해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분 단위로 모든 것을 꼼꼼히 점검하는 백서식 수사를 할 계획이다. 세월호 사건은 2014년 4월 16일 날 일어난 사건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이 충분히 수사하고 조사하고 너무나도 많은 그런 과정을 거쳤던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느닷없이 난데없이 또 어떤
특수수사단을 만들겠다. 재수사를 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발표하고 조직을 꾸렸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언론 보도에 윤 총장이 직접 수사하고 분단위로 모든 걸 꼼꼼히 점검하겠다. 당시에 세월호 사건 또 그 이후 탄핵 정국 국회 탄핵, 헌재 탄핵 이 정국에서 세월호 6시간을 분단위로 모두 해서 분단위 박근혜 대통령 행적을 밝히라. 당시 정치권에서 그렇게 엄청나던 정치 공세가 있었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가 분단위로 그것을 모두 점검을 하겠다. 100서씩 수사를 하겠다. 이게 무슨 검찰 수사입니까? 이건 검찰 수사가 아니라 무조건 그 과정에서 유죄의 어떤 증거를 반드시 밝혀내서 뭔가 처벌을 하겠다는 검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이건 사실상 고문을 한 겁니다. 고문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어떻게 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할 때 분단위로 다 점검을 해서 사건을 하루면은 1시간이면 60분인데 하루면은 1440분이죠. 그걸 분단위로 다 점검을 해서 100서식으로 수사를 한다. 이런 수사는 없습니다. 그 수사는 무조건 그 사람의 없는 것이라도 먼지를 탈탈 털어내서 없는 거라도 잡아내서 반드시 어떤 유죄 증거를 잡아내고 처벌하겠다는 그런 수사인 거죠. 이런 걸 수사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 자신이 그런 유사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검찰총장으로서 한 일이에요. 검찰총장으로서. 이게 검찰총장의 직분을 다한 겁니까? 그런데 무슨 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직분에 의한 일을 한 것이고, 이 말은 자기는 자기 공직자로 직분, 특검 수사팀장,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서 한 일은 공직자로서 직분을 정당하게 수행한 일이었지만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윤석열 후보가. 사실에 의해서 자신이 실제 행한 일에 의해서 행한 일을 검토해 보면 이것이 완전히 직분을 넘어서서 직분을 악용하고 직분을 남용하고 직분을 오용해서 완전히 없는 죄를 무고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버린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정리하면 윤석열 후보는 특검 수사팀장,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말 3마리를 뇌물죄로 덮어 씌우고 영재센터 지원금을 3자 뇌물죄로 뒤집어 씌우고 장시호 태블릿 PC의 실사용자를 조작하고 장시호 태블릿 PC 실사용자는 최서원이 아니었는데 최서원이라고 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국고손실죄와 선거법 위반을 추가 기소하는 등 부당한 사실 증거와 위증 조사 그리고 부당한 법리로 박근혜 대통령의 22년의 징역형과 180억 원의 벌금 그리고 35억 원의 추징금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근 사면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탄핵, 헌재 탄핵으로 위헌, 불법, 부당하게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4년 9개월간 불법 감금을 당하였습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권한만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대한 치명적 공격이 행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행한 바가 이와 같은데 이것을 자신의 직분에 따라 행한 것이었다고 하면 윤석열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귀하가 생각하는 대통령의 직분에 따른 행위는 대체 어떤 것입니까? 검사로서 검사의 권한을 갖고 이렇게 죄가 없는 사람한테 무고한 사람한테 어마어마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22년형을 받게 하고 180억의 벌금을 받게 해서 감옥에 가둬버리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 자기의 직분대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정당한 공무수행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을 도대체 하겠다는 겁니까? 대통령 직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검사가 법치를 근본에서 파괴하고 직분에 충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그것을 자신의 직분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대통령 후보로서 절대 부적격임을 저는 대선 정국 초기부터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제가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그 시기를 전후해서 경선 후보로 나선다 몇 번을 거듭해서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당 대선 후보로는 전혀 부적합하다. 대선 안 된다. 자격이 없다. 그리고 경선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도 저는 그런 어떤 일종의 입장문을 거듭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체제전쟁에서 종북반미 사회주의 세력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일대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대선은 체제전쟁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려는 사람들하고 세력하고 종북, 반미, 사회주의, 대한민국의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 세력들하고 체제의 생사를 가르는 그런 어떤 체제전쟁이라는 것이죠. 그 체제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진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 같은 사람이 제1야당 후보로 있으면서 계속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점점 더 얻지 못하고 신뢰가 점점 더 떨어져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윤석열 후보 개인,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 이 사람들의 패배가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진영, 대한민국 수호 진영, 건국 정통성을 확신하고 있는 어떤 그런 진영, 그런 압도적인 다수 애국 국민들, 이 사람들이 이 체제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정말로 심각한 망국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29일 최대 20대 대통령 예비후보. 오늘 말씀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의 싸움, 그리고 생존의 싸움, 그리고 비급여의 전면급여와 저지를 위해서 건강보험 소위 하나로 정책, 종액계약제를 반드시 저지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 의료계는 목숨을 걸고 싸워서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